안녕하세요, 여러분. 고 독학 스페인어 첫걸음 클라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발음, 강세, 성수일치 이런 것들 먼저 알아봤고요. 오늘부터는 진짜입니다. 본 강의 시작이에요. 준비되셨나요? Vamos. 자, capítulo 1, 1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으로요, 저는 한 과를 항상 2개 강의로 나눠서 첫 번째 시간에는 문법을 다루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문법이 사용된 디알로그, 대화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카피툴로 1의 학습 목표 알아보실게요. 나는 학생이다. 이름이 어떻게 되니? 너는 한국인이니? 직업 말하고 이름 말하고 국적 말하고 회화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표현들 우리 1강에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주어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써 있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나, 너, 우리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도 너도 아닌 제3자, 모든 제3자를 통틀어서 우리 3인칭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부터 읽어볼게요. 요, 너는 뚜, 라고 하는데요. 여기 뚜 위에 강세 표시 보이시죠? 이 표시의 이름, 부호 이름을 틸데라고 하는데요. 이 틸데가 있으면 너예요. 영어의 you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만약에 틸데가 없으면 your, 너의 소유사가 되거든요. 이 틸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자, 3인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당신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우스테드입니다. 이거 우스테드라고 읽은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아직 첫 시간이니까. 자, 우스테드 아니죠, 여러분. 이 단어의 맨 마지막에 오는 알파벳 대는 받침으로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스테드 이렇게 읽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스테드, 뜻 당신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당신은 만약에 영어였으면 너를 you라고 하고 당신은 you라고 하죠. 그렇죠? 당신과 너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댓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스페인어에는 존댓말이 존재합니다. 너와 당신을 구분해요. 그런데 한국어의 존댓말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 존댓말, 반말을 결정하는 기준은 보통 관계의 수직성에 있잖아요. 어떤 나이의 고저 아니면은 신분의 고저, 직급의 고저 이렇게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 따라서 존댓말과 반말이 결정이 된다면 스페인어의 존댓말은요. 수평적이지만 거리를 나타냅니다. 가까우면 뚜, 멀면 우스테, 친하고 멀고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신은 너잖아요. 너, 당신, 둘 다 나의 상대방이므로 2인칭입니다. 그런데 가깝고 거리가 먼 것을 그런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뚜는 2인칭, 우스tet은 먼 3인칭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일단 초면에는 무조건 우스tet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모르는 사이니까, 안 친하니까. 근데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애기한테 가가지고 애기야 너 너무 예쁘다 이래야지. 당신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기님 막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쵸? 자연스러운 상황들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도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이상 그 자리가 굉장히 편안한 자리거나 자유로운 가족 모임이거나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초면에 뚜를 사용해도 무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3인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L입니다. 그녀, A야. 자, 1인칭 복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nosotros라고 하는데 스페인어 우리가 2개입니다. 자, 지금의 우리가 모두 남성이거나 남성, 여성 섞인 경우, 혼성일 경우에는 nosotros를 쓰지만 우리가 모두 여성인 경우에는 nosotras 씁니다. 여자가 1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 딱 1명 남자 있어요. 그래도
노소트로스예요. 모두 여성일 때만 노소트라스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남성분들은요, 뭐 죽을 때까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노소트로스만 쓰다가 죽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 그룹은 항상 노소트로스가 되니까 그렇겠죠. 자, 2인칭 복수로 가보도록 할게요. 너희들, 버소트로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모두 남성이거나 혼성일 경우에는 보소트로스지만 너희들이 모두 여성인 경우에는 보소트라스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자, 3인칭 복수로 가보겠습니다. 당신들 또는 너희들을 높이는 표현이니까 당신들 또는 여러분 이런 표현도 좋겠죠? 자, 읽어봅시다. 우스테데스라고 합니다. 이거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우스테데스 너무 길어서 실제로 문어체에서 쓸 때는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UDS. 그리고 우스테도 이렇게 줄여서 써주실 수가 있고요. 자, 좋습니다. 그들은 에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있는 저 3인칭 복수의 대상들이 모두 남성이거나 남자, 여자 섞여 있는 혼성일 경우에는 에이오스. 그들이 모두 여성인 거죠. 그녀들인 경우에는 에이아스가 되는 겁니다. 자, 성별을 잘 구분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지금 방금 배웠던 표현들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따라 읽어주세요. Yo, tú, usted, él, ella, nosotros, nosotras, vosotros, vosotras, ustedes, ellos, ellas. 열심히 따라 읽어보셨나요? 이제는 이 주어들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가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눠 우리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내용 넘어가기 전에 인칭에 관한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3인칭 같은 경우 있죠? 3인칭은 여러분 꼭 usted, él, ella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도 아닌 모든 제3자를 뜻하므로 뭐 우리 엄마, 클라라, 손석구, 박재범 이런 모든 대상들, 내 친구 이런 것들 다 3인칭 단수입니다. 그리고 1인칭 복수도 다시 한번 볼게요. 꼭 우리들, nosotros,만 1인칭 복수인 것이 아니라 내가 포함된 여럿을 뜻하므로 뭐 손석구와 나, 박재범과 나 이런 표현들, 너와 나 이런 것들도 모두 1인칭 복수에 해당합니다. 2인칭 복수, 너를 포함한 여럿을 뜻합니다. 뭐 철수와 너, 영희와 너, 까르로스와 너 이런 표현들도 2인칭 복수에 해당하고요. 3인칭 복수는 손석구와 박재범, 뭐 클라라와 박재범, 손석구와 클라라 이렇게 3인칭과 3인칭 어떤 3인칭이든지 간에 복수로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주어들을 모두 3인칭 복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동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지는 스페인어의 비동사인데요. 세르입니다.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도 같고요. 실제로 그 쓰임도 영어의 비동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비동사가 인칭에 따라서 MR, is로 변화되죠? 세르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칭에 따라서 6가지 형태로 변화합니다. 동사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soy, eres, es, somos, sois, son. 다시 한번 soy, eres, es, somos, sois, son. 자, 여러분 스페인어로 나는 클라라다. 뭐라고 할까요? Yo soy Clara 라고 하면 됩니다. 너는 클라라다 그러면 Tú eres Clara. 그녀는 클라라다 그러면 Ella es Clara.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이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요. 지금 여기 있는 주어와 동사 활용해가지고 막 문장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주어와 동사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될 겁니다. 아직 낯서시면 조금 정제하시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르 동사 다양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는 Yo soy Clara 이렇게 나의 이름을 말하는데 활용해 봤는데요. 신분이나 직업을 말할 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나는 학생이다. Yo soy estudiante.
여기 있는 이 estudiante가 학생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지난 준비 과정에서 공부했었는데요. estudiante처럼 이렇게 e로 끝나는 단어는 남성과 여성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이어도 여학생이어도 내가 남성이어도 여성이어도 단어는 바뀌지 않고 estudiante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주어인 요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Yo soy estudiante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soy estudiante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스페인어가 동사가 6개로 바뀌잖아요. 인칭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딱 보면은 그 인칭을 바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주어를.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오히려 뭐 안 써도 되는 거를 쓴다는 거는 조금은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soy estudiante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둘 다 옳은 문장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는 멕시코인이다. 이렇게 국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Él es mexicano. Él es mexicano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녀는 멕시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ella es mexicana 라고 해주셔야겠죠. 오로 끝나는 단어는 어미를 아로 바꿔서 여성으로 만든다는 것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엘도 마찬가지고요. 에이아도 마찬가지고요. 주어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3인칭 같은 경우에는 3인칭이 뜻하는 것이 엄청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를 생략해도 그 대상이 누군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주어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자, 넘어와서 너희들은 예쁘다. 또는 뭐 너희들은 착하다. 너희들은 친절하다. 이렇게 외모에 대한 묘사 그리고 성격에 대한 묘사 이럴 때도 세르 동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osotras sois guapas 혹은 주어 생략하고 sois guapas 이렇게 해도 맞는 문장이죠. 우리 sois 보는 순간 주어는 vosotros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Pablo y Celia son amigos. 파블로와 셀리아는 친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셀의 동사를 관계에 대해 정의할 때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손석구와 끌라라는 연인이다. 뭐 손석구와 끌라라는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의를 할 때도 셀의 동사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요. A는 B다. 처럼 이렇게 정의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세르 동사를 활용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새로운 동사 배워보려고 합니다. 야마르세 동사입니다. 야마르세 뜻이 특이합니다. 이름이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르 동사처럼 인칭에 따라서 동사가 변화하겠죠. 조금 독특한 모양인 거 벌써 보셨을 텐데 우리 동사 변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e llamo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해보죠. 시작. Me llamo, te llamas, se llama, nos llamamos, os llamáis, se llaman. 야마르세 동사는요. 우리가 이 동사를 뭔가 굉장히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을 하려면 앞으로 한 30강 정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막 그때까지 친구 이름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이름 물어보고 너 어떻게 불리니? 너 이름이 뭐니? 친구 이름 물어보고 내 이름 말하고 또 존댓말로 당신의 이름 물어보는 것까지 Me llamo, te llamas, se llama 이렇게 3개의 형태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은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Me llamo, te llamas, se llama 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르세 동사의 활용. ¿Cómo se llama usted? 당신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 여기 있는 이 ¿cómo가요. 의문사 how와 비교하는 어떻게 라는 뜻을 가지는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se llama는 당신의 이름이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묻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말로 너 이름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Cómo te llamas?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앞서서 동사 형태 봤습니다. Me llamo, te llamas, se llama 이렇게요. 그래서 동사만 살짝 바꿔서 ¿Cómo te llamas?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어는 생략할 수 있고요. 또도 생략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대답 어떻게 할까요? Me llamo Carlos Fernández. 나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입니다. Me llamo. 내 이름이 어떻게 되다? 나에 해당하는, 요에 해당하는 인칭의 동사를 써주셔야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 알베르토 페레스이십니다. 이런 거는 어떤 상황일 수 있을까요? 3인칭이니까 이분은 알베르토 페레스이십니다. 이렇게 뭐 소개하거나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 llama Alberto Pérez.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의문문과 부정문. 스페인어는요,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정말 너무 쉽거든요. 만약에 너는 선생님이니?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면 일단 너는 선생님이다 라는 문장을 준비하세요. Tú eres profesor. 그리고 말꼬리를 올리면서 궁금한 표정을 지으면 돼요. Tú eres profesor.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고개를 살짝. Tú eres profeso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자, 그런데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eres profesor. eres profesor. 이렇게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정말 너무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어의 의문문이 물음표를 앞뒤로 찍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서는요. 문장 앞이 주어로 시작하지 않고 동사로 시작한다. Are you? Can you?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뒤집어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의문문이구나. 문두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어는 이 문장이 eres profesor가 될지 eres profesor가 될지 문두만 보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음표를 앞에도 찍어줌으로써 이것이 의문문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똑바로 찍으면 안 되겠죠. 똑바로 찍으면 앞에 문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찍는 겁니다. 자, 대답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너 선생님이야? 일단은 yes or no가 필요합니다. yes는 sí, no는 no인데요. 문장으로 대답을 한다면 sí, soy profesor. 나는 선생님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니, 나는 선생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no, no soy profesor 하고 부정문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스페인어는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쉬워요. 동사 앞에 no만 넣어주면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요. 어떤 동사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조동사든 뭐 타동사든 비동사든 상관없이 동사 앞에 no만 넣어주면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다. 부정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 의문문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너는 하비에르가 아니니?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너는 하비에르가 아니다를 준비하면 돼요. No eres Javier. 너는 하비에르가 아니니? No eres Javie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어에서는 너 학생 아니야? 나 학생 아닌데? 응이라고 얘기하고 부정문을 말하잖아요. 너 하비에르 아니야? 나 하비에르 아닌데? 응이라고 대답하고 부정문을 말하잖아요. 그의 반대입니다. 너 하비에르 아니니? No. No soy Javier. 아닌데, 나 하비에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No, no soy Javier. Me llamo Jaime. 나는 하이메라고 한다. 이것만은 꼭 알고 오늘의 핵심 3문장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y estudiante. 오늘 우리 정말 중요한 거 ser 동사 배웠어요. ser 동사, 동사 변화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ser 동사 동사 변화 해보죠. 시작. Soy, eres, es, somos, sois, son.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었고 ser 동사 이하에는 estudiante처럼 직업도 나올 수 있었고요. 코레아노처럼 국적도 나올 수 있었고요. 클라라처럼 이름도 나올 수 있었고요.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이 ser 동사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Cómo te llamas?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이 어떻게 되니? 이름을 묻는 동사 llamarse 동사에 대해서도 공부했고요. 대답을 한다면 me llamo 라고 답하는 것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Eres coreana? 너는 한국인이니? 스페인어로 질문하는 방법 공부했는데요. 평서문에서 말꼬리만 올려주면 질문이 된다. Yes or no로 답하면 됩니다. Sí, no로 답할 수 있고 Sí, soy coreana 또는 No, no soy coreana 이렇게 부정문으로도 대답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Soy estudiante.
Soy estudiante. ¿Cómo te llamas? ¿Cómo te llamas? ¿Eres coreana? ¿Eres coreana?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첫 시간 아주 많은 내용들 다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헤어질 때 인사해요. 곧 보자라는 뜻인데 2강에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Hasta pronto.